감전사. 평소 그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닿는 순간 인체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충격, 근육 수축, 호흡 곤란, 심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고, 전기 감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감전제의 사망자는 1.83명으로 영국 0.25명, 일본 0.29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감전 사고에 대한 주의가 시급한데, 모든 이렇게 사고가 안전사고가 높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여러 감전 사고 발생 장소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전기 설비를 많이 하는 공사장, 전선을 메어놓는 전봇대,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외부로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야시장,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큰 전류로 가동되는 놀이시설. 선택, 지워야 산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쉽지 않네요. 지금 다 그 감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라는 문제거든요. 자, 수학에 들어주십시오. 네. 너무하네 오늘. 아, 제작진에 무슨 불만 있으십니까, 조윤희 씨? 오늘 이상하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별로 못 본 것 같아 사고. 외부로 전선이 노출돼 있는 야시장.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김 씨, 형님들이 좀 보여주세요.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맞아. 지하철에서 무슨. 이거 사망인데요. 이제 뭐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지하철? 이제 예. 지하철은 괜찮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무슨 감전은. 아예 감전 안 돼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김 씨, 과연 지우기 아니야, 혹시? 성공일까요? 이유진 씨. 저는 사망률이기 때문에요. 그냥 안전하게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물기가 많은 데서 감전이 잘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망률이라는 말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이게 항상 허를 찔러서 그러니까 뭐 사고는 빈번할지 모르나 네, 빈번할지 모르나 사망에 이르지는 사망까지는 않는다라는. 아니다. 예. 그러면 사망률은 이유진 씨는 어느 게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예 그 전기 설비를 많이 하는 공사장에서 역시. 예 아무리 그 전류가 세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예 그렇더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리 있어. 뭐 일리가 있어요. 예. 제 말이 이유진 맞아요. 씨,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역시 아니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이유진 씨 맞아. 와. 아니 제 말이 괜찮았었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자 일단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다음 중 감전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2002년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감전사고 장소별 사망률은 공사장 9.8%, 주거시설 4%, 산업체 8.3%인데 반해 욕실 등 물기가 있는 장소는 무려 43.3%로 월등히 높았는데, 그렇다면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사고 발생 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기가 있을 때에는 전기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물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으며,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인체 저항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볼까요? 물기가 없는 마른 손의 경우 인체 저항은
829kg입니다. 그럼 물에 젖은 손은 어떨까요? 젖은 손의 저항은 165kg으로 약 5배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낮을수록 신체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며 일반적으로 피부가 젖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은 건조한 상태보다 최고 10배나 높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가정에서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실제 가정집 30가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가정집의 욕실입니다. 욕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변기 옆 콘센트에 꽂혀있는 칫솔 건조기, 이런 안전덮개가 없는 콘센트에 그냥 플러그가 꼽혀있군요. 다른 가정집의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선반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가 눈에 띄는데 평소에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거의 매일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으니까요. 여기서 드라이를 하는 것도 편해서 거의 매일 드라이를 여기서 해요. 주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다는 위치는 바로 세면대야 욕조 옆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제품을 너무 물 가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가정집을 찾아가 봤지만 아하, 덮개가 없는 콘센트에 심지어 세면대 선반 위에 사용 중이 아님에도 꽂혀있는 헤어드라이어까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부엌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수대 바로 옆에 위치한 커피포트. 사용 중이 아닌데도 플러그가 콘센트에 그냥 꼽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 이번엔 주로 빨래를 하는 다용도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다용도실 내부 콘센트, 안전덮개를 그냥 열어둔 채 세탁기 플러그를 꼽아놓고 게다가 늘어진 전선이 수도꼭지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물기가 가득한 바닥과 전선의 거리는 20cm가 채 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연결된 멀티탭은 창문을 넘어 부엌으로 연결, 심지어 개수대와도 가까웠습니다. 다른 가정집들 역시 위험하긴 마찬가지. 대부분의 가정이 욕실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안전덮개를 씌운 콘센트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관찰 결과 생각외로 우리 가정 내에서는 물기 주변에서 매우 위험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욕실에서의 잘못된 전기의 사용과 관리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한국전기안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욕실의 전선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욕실 바닥과 같은 세트를 제작, 샤워 후 흥건히 젖어있는 바닥의 상태를 만든 후 바닥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늘어져 있도록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 끝에 서 있는 마네킹. 마네킹과 전선 사이의 거리는 1m 30cm입니다. 그리고 마네킹은 전기가 감지되면 경광등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전선에 전기가 흐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시작과 동시에 울리는 경광등. 피복이 벗겨진 전선과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전기가 감지된 마네킹. 마네킹의 발 바로 옆에 간이 전류 계측기를 집어넣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46mA. 이 정도면 사람이 바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람이 짜릿하게 느끼는 최소 감지 전류는 1에서 2mA 정도이며 그리고 2에서 8mA가 되면 참을 수는 있으나 고통을 느끼게 되고 15에서 50mA의 전류가 흐르면
근육이 강직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전원으로부터 손을 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5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의 기능을 잃게 되어 전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수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네킹의 경우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전류에 노출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욕실에서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가전제품은 어떨까요? 작동 중인 헤어드라이어가 욕조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작동 스위치를 켜고 실험 시작. 물에 빠진 헤어드라이어. 이 상태에서 간이 전류 계측기를 넣자 전구에는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전류의 세기를 확인해보니 무려 277mA. 여기서 잠깐, 그럼 사용 중이 아닌 헤어드라이어는 괜찮을까요? 작동 스위치를 끄고 똑같이 욕조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지 않을까, 간이 이거? 전류 계측기가 물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전보다 훨씬 밝게 빛나는 전구. 왜 이래? 실제 물에 흐르는 전류 역시 397mA로 훨씬 컸습니다. 그 이유는 작동 중인 헤어드라이어는 더운 바람을 내는 코일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류가 흐르지만 작동 중이 아닌 헤어드라이어는 그 전류가 그대로 물속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헤어드라이어 등의 전자제품이 물속에 빠지게 되면 피부에 아예 벗겨진 전선이 물속에 담겨지는 것과 같이 헤어드라이어에 흐르던 전류가 그대로 물속에 흐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손, 발 등 신체 일부분이 그물에 조금만 닿기만 해도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2년 아이와 엄마가 욕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가 아, 욕받네. 실수로 떨어뜨린 아이고, 헤어드라이어로 아이고, 인해 아이고. 함께 감전사한 끔찍한 사례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아유, 참. 이때 감전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각 집마다 설치된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인데, 누전 차단기란 전기가 전선이나 가전기기를 통하는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누전을 차단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전 차단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 감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작동 중인 헤어드라이어를 물에 빠뜨린 상황. 놀랍게도 헤어드라이어가 빠졌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류 계측기 역시 0mA.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헤어드라이어가 물에 빠지는 동시에 누전 차단기가 작동되면서 물속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이렇듯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감전사고의 위험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 하지만 누전 차단기를 얼마나 자주 점검하세요? 점검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는지 방법은 알고 계세요?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혹시 누전 차단기 얼마나 자주 점검하세요? 자주 점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쉬운 누전 차단기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배전반에 있는 누전 차단기의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단추를 누릅니다. 이때 시험용 단추를 눌러보아 스위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진 스위치가 올려지지 않을 시에는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욕실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가득 찬 욕실에서의 전기 제품 사용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안전 덮개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누전 시 접지 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전의 위험을 잘 모르는 아이가 콘센트 주위에서 장난을 치거나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흐르는 감전의 위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TV 보시는 분들의 가정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욕실에서 헤어드라이기 쓰시는데요. 아니 솔직히 전부 예. 욕실에서 헤어드라이 쓰지 않나요? 거의 다? 거의 쓰죠. 자, 선생님 헤어드라이기 말고 또 욕실에서 감전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느 욕실에나 있는 전등입니다. 목욕탕 전등이 나갔을 때 흔히들 그냥 젖은 손으로 전구를 바꿔 끼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전구를 바꿀 때는 잠시 좀 어둡더라도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끄고 전구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 집안 욕실뿐만 아니라 물기와 전기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늘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 내 그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예, 그 차단법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로 준비했습니다. 네,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 넘버원 뮤직비디오 오늘도 역시 새롭게 저희가 변신을 해봤습니다.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는 있고. 넘버원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